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2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첫 확진자 발생 후 39일 만인 28일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256명 늘어 총 2,022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37일 만에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선 뒤 다시 이틀 만에 876명이 늘어 2,000명을 넘은 것입니다.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전수조사에 들어간 대구시의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 256명 가운데 대구 지역이 1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로써 대구 지역 확진자는 총 1,314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서도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은 출시 9분 만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팔려 나갔습니다. 28일 중국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밤 8시 30분 삼성전자 온라인 매장과 티몰, 징둥닷컴과 수닝 등 온라인 채널에서 갤럭시 Z 플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관례대로 이날 구체적인 판매 대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준비된 물량은 판매 시작 9분 만에 모두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갤럭시 Z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도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톰 브라운 에디션 신청은 일반 제품보다 빠른 3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LG전자가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손잡고 배달 서빙 로봇 사업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서빙 로봇을 포함해 안내 로봇과 테이블 로봇 등 레스토랑의 운영과 관리를 돕는 로봇 통합 솔루션을 개발해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한 LG전자가 인공지능과 실내 자율주행 등을 통해 쌓아온 로봇 개발 능력과 우아한 형제들의 플랫폼 노하우를 더해 배송 로봇 등 각종 로봇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LG전자 로봇사업센터장 노진서 전무는 우아한 형제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로봇 솔루션을 지속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선임을 앞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가 3년 연속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일 SK텔레콤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 사장의 재선임 안건과 함께 스톡옵션 부여가 주요 안건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이는 SK텔레콤이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책임 경영 강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박 사장뿐 아니라 사내 주요 사업부의 임원들도 자발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며 기업 가치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부터 업황이 좋지 않았던 항공업계를 더욱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 HDC그룹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업무 파악을 위해 아시아나항공 계열사 임원들과 진행하던 면담을 최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 정 회장의 고민이 깊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실 덩어리인 아시아나항공을 품었는데 현재 항공업계 전반이 어려워 아시아나항공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는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6곳 사장단이 정부에 조건 없는 긴급 금융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사장단은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LCC 공동 긴급 건의문에서 지난해 일본 불매 운동에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산업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어떠한 자구책도 소용없고 퇴로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항공사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노선 운요와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 자구 노력을 하고 있고 10,000명 이상의 항공사 임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하고 휴직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체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역부족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전향적 지원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과거 미래전략실이 임직원들의 시민단체 기부금 후원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17개 삼성 계열사들은 28일 공식 사과문을 통해 2013년 5월 삼성 미래전략실이 특정 시민단체들에 대한 임직원 기부 내역을 열람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미래전략실은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임직원들의 후원 내용을 파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은 임직원들이 후원한 10개 시민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후원 내역을 동의 없이 열람한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명백한 잘못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진부터 책임지고 앞장서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가 다음 주부터 인물 연관 검색어를 전면 폐지하고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검색어는 네이버 인물정보 서비스에 등록된 인물명으로 이날부터 활동명과 그룹명 등을 검색해도 연관 검색어가 뜨지 않게 됩니다. 네이버는 같은 날 뉴스 댓글 서비스도 잠정 중단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해당 인물의 인격권을 존중하고 사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관 검색어를 전면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숫자가 28일 12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탄핵 청원 참여자 숫자가 갑자기 줄었다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이후 참여자가 꾸준히 늘어 27일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청원 참여자들은 계속 늘고 있던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의 동의 숫자가 줄었다가 다시 늘었는데 청와대가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실시간으로 탄핵 청원 동의 숫자를 지켜보던 중 갑자기 몇백 명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현상을 수차례 목격했다며 시스템 오류가 아니면 조작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민청원 동의 숫자에 손대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복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